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역률 계산인데요. 역률 계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그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페이지 534페이지 보시면 역률 계산이 나와 있는데요. 부하의 역률이 뭔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률 계산용 콘덴서의 용량을 계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그걸 보시면 이제 542페이지 보시면 역률 개선에 의해서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문제가 나옵니다. 나중에. 그리고 하나 더 나온다고 그러면은 뒷부분에 보시면 546페이지에서 역률 계산에 의해서 전압강화가 경감되는 이런 한 두 가지, 전체적으로 한 3-4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유형에 맞춰가지고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는 게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534페이지를 보시면 역률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책에 보시면 부하의 역률은 일반적으로 전등 전열기에서는 거의 100% 있는데 유도 전등기 용접기에서는 상당히 나쁘며 또 부하 상태에 따라서도 그 값이 일정하지 않다. 근데 역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뭐냐? 유도 전등기 부하의 영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등기를 사용하다 보면 역률이 뭐 0.8이다, 0.7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그게 처음에 기동할 때는 역률이 낮습니다. 낮다가 이제 기동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역률이 높아집니다. 그거는 뭐 왜냐하면 부하 전류를 작게 쓸 때는 역률이 나쁘다는 얘기고요. 부하 전류를 적절하게 많이 쓰게 되면 역률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유도 전등기는 특히 경부할 때 역률이 낮다라는 얘기가 그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하가 걸려야지만 역률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일정한 전력을 수전할 경우 부하의 역률이 낮을수록 중간에 보시면 선로 전류는 커지고 전압 강화는 증대하고 선로 현실도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증가한다. 나중에 보시면 이 뒤에 손실을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문제 안에서. 그 손실이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전압에 또 자성에 또 반비례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역률이.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역률 개선의 효과가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뒤에 가면 접지의 목적이 뭐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역률 개선 효과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번 변압기 배전선의 손실 저감. 나중에 역률 계산에서 보시면 이 전력 손실까지 해가지고 묶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 2, 3, 4 여기 요 정도까지는 중요하고 요 밑에 부분은 이따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빠질 겁니다. 왜냐면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뭐 필요하다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쪽에 배전자동화 정도는 중요합니다.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전자동화 정도는 설명드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에 보호는 뭐 투입, 투디 정도. 나머지 옥내 배선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삼성 접지공사에서 뭐 전동기에 사람이 인체가 접촉했을 때 뭐 지락전류가 어떻게 분류되나 그런 뭐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나머지 손실이 오히려 승합보다는 손실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역률 개선에서 뭐라고요? 손실을 저감하기 위한 부분이. 역률 개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손실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손실에서 아까 얘기했던 적전 콘고저 배변 적전 콘고저 배변 나중에 이제 요 다음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이 외우는 방법들을 설명드릴 텐데 여기 콘덴서가 있지 않습니까? 역률 개선에서 그 내용을 아시면은 전력 손실에서 그 콘덴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써주실 수가 있겠죠.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 2번. 3번 전압 강화의 경감. 제가 조금 전에 시험 문제가 한 3-4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뭐라고요?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를 하거나 전압 강화 경감하는 부분에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에 대해서 역률 계산했을 때 효과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유형들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이 손실은 아까 뭐라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이 뒤에 보시면 수식 안에 이 손실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지 알고 계셔야지만 이 역류 개선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전력용 콘덴서 같은 경우는 단상과 산상의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콘덴서를 역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을 합니다. 직렬 접속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나중에 직렬 접속을 하게 되면 그게 끊어지면은 문제가 됩니다. 회로가 구성이 안 되니까. 병렬 구성에서는 끊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비를 이제 직렬로 접속하느냐, 병렬로 접속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뭐죠? 전류는 직렬 접속이죠. 전압은 병렬 접속이죠. 나중에 이제 CTT, PTT라고 해야죠. 판넬에 보시면 이 단자 접속대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이제 접속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접속하면은 PTT 단자에서 이거 병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직렬로 연결해버리면 PTT는 이렇게 단자가 6개가 있습니다. 병렬이라는 건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그럼 이렇게 단자를 이렇게 꽂아서 쓰는데 이렇게 CTT를 할 때는 이렇게 꽂으시면 그냥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회로가 이쪽을 갔다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2차 측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CTT는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PTT 같은 경우는 만약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끊어도 상관없고. 근데 이 만약 CTT처럼 해가지고 CTT에 연결했던 단자를 PTT에다 연결하는 순간 단락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얘는 CT는 직렬이고 얘는 병렬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이걸 어차피 단자가 3개나 4개짜리 CTT, PTT 단자가 있는데 이걸 아무렇게나 막 꽂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실 때 병렬로 접속하는 거는 콘덴서를 무효성분을 병렬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그럼 어디에 접속을 하느냐?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변전소에 집중 설치하거나 고압 배전선의 주상에 설치한다. 변전소 집중 설치. 그리고 고압 배전설로. 딱 듣는 순간 변전소, 고압 배전설. 이건 한전 측이구나. 한전 쪽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고압 콘덴서를 고압 자가용 수용가의 수전실. 이건 수전실이라고 했죠. 이건 수용가구나. 또, 세 번째, 부하의 직접 설치. 직접 설치. 얘도 수용가구나. 라는 내용을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번은 전력 공급 차측, 2, 3번은 수용가 측에 설치하는 게 보통이다.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메인 수전 변압기가 있고 수전 변압기에서 이렇게 배전을 하죠. 배전을 할 때 여기다가 고압 콘덴서를 설치를 합니다. 뱅크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는 한전의 역류 요금을 저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죠. 이 뒤에 또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니면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설치하는 전원부에 집중해서 설치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말단에 이 모터 옆에다가 직접적으로 콘덴서를 따로따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가장 효과는 좋겠죠. 그럼 뭐냐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 뒤에서 보실 때 S가 있고 P가 있고 Q가 있습니다. 얘는 500cc 주세요. 맥주잔에. 그럼 맥주잔에 500cc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 P는 뭐냐? 거품이 없는 거. 거품이 없는 거. 얘는 거품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죠. 요만큼이 P가 있고 요만큼의 거품 성분이 Q가 있어서 이걸 500cc 안에 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 Q 성분이 필요한 겁니다. P 성분도 필요하지만 적정량의 Q 성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바로 가까운 데서 공급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P 성분만 다 보내주면 되죠. 이 공간을 여유롭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다 설치를 안 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다 설치하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개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역류 요금 때문에 여기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Q 성분이 여기서 다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선로들을. 그러면 이 선로 안에 P 성분이 이만큼 들어가고 Q 성분이 이만큼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P 성분이.
그럼 보내줄 수 있는 피성분의 양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발열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류를, 한전에서는 역류를 1로 해가지고 송전을 합니다. 수용 가서 Q 성분을 공급을 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아, P가 이거고, Q가 이거고, S가 이거다. 이해를 하시면 거기에 따른 부분을 나중에 좀 더 이해를 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다 설치를 안 하고 여기다 설치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왜? 보시면은, 저하 콘덴서는 부하에 근접해서 설치되므로 역류 개선 효과가 직접적이고 효과도 전 계통에 미치게 된다는 좋은 점은 있으나 가동률이 낮고 각각에 투입할 때마다만 이렇게 붙여줘야 되니까 가동률이 낮다는 얘기죠. 투입할 때마다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얘는 항상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역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하 설비에 대한 역류들도 있기 때문에 가동률 자체는 얘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위 용량의 가격도 고화 콘덴서의 3배 정도로 비싸지기 때문에 용량이 3배 정도 비싸진다고 합니다. 저압은. 용량 대비. 배전솔로에서는 일반적으로 고화 콘덴서가 사용한다. 그럼 그 전에 얘기했던 저하 콘덴서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마이크로 패럿. 고화 콘덴서는 여기는 KVA로 표시를 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델타일 때 결선하고 델타 결선일 때하고 Y 결선에서의 무효 전력, Q 성분. 이걸 어차피 Q 성분을 보시면은 C 성분이죠, 이게. 이 C 성분에 대한 용량을 계산하는 부분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전 용량을 계산하면은 델타 결선하고 Y 결선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때는 저는 어떻게 했냐. Q는 3CV 자성으로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델타 결선하고 Y 결선을 보시면 델타 결선일 때는 전압이 상전압이니까 이건 30V 자성이 된다. Y 결선에서 Q는 30V인데 이 V가 상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이 되죠. 여긴 성간전압이 되는데 이건 상전압이 되니까 이거는 3C에다가 V 값이 루트 3으로 나눠져 있는 전압이 걸리다 보니까 루트 3의 자성이면 3이니까 3, 3 없어져서 얘는 CV 자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Q 성분이 얘는 CV 자성이 되고 얘는 30V 자성이 되기 때문에 델타 결선에서는 Y 결선보다는 3배의 용량을 더 크게 쓸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14-8 밑에 보시면 델타 결선으로 접속할 때 필요한 콘덴서의 정전 용량 마이크로 패럿은 Y 결선으로 접속하는 경우에 3분의 1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Y 결선보다 3분의 1로 충분하다. 3배 더 큰 용량이 공급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전압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편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C 성분으로 여기는 Q 성분으로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 C 성분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Q를 나눠가지고 C 성분을 하게 되니까 C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C는 30V 자성이니까 C는 요걸 3의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델타 결선에서는. 델타 결선에서는 3의 밑으로 내려갔고요. Y 결선에서는 3이 없는 겁니다. 이걸 그냥 거꾸로 쓴 게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수식은 그냥 여러분들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수식을 보고 요 뒤에는 예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제 문제는 이 수식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거죠. Q는 델타 결선은 3VID. 이건 델타 측에 흐르는 선전류란 얘기고요. 그걸 계산하면 되는 거고 Y축에서는 선전류는 루트 3의 V의 I의 Y축 여기는 S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진다. 요 Q에 대한 용량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어차피 C 성분은 이 수식을 그냥 거꾸로 바꿔 쓴 것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전압이 어떤 전압이냐. 얘는 C2 자성이 되겠죠. V가 아니라 E 값이 되니까. 근데 그걸 E 값으로 했을 때는 그냥 2를 쓰면 되는데 이 2는 어차피 V 나누기 루트 3이니까 여기서는 V 자성이 되겠죠. 어떻게 기준을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럼 역률 계산용 콘덴서의 용량 계산에 대해서 한번 배우실 겁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좀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책하고는 다른 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SPQ가 있는데 이거를 코사인 세타, 뭐 사인 세타, 탄 델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니까 그냥 그림을 그리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반대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이해를 하셔야지 더 편한데 처음에 이해를 하실 때는 이게 편하니까요. 여기 S, 얘가 P, Q. 그럼 이제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고 탄젠트가 있죠. 코사인 세타가 역률 PF라고 그러죠. 예?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률 이 부분은 파워 팩터 이걸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사인은 어떻게 되죠? 사인은 S니까 S자를 소문자를 쓰면 이렇게 사인으로 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 S 이렇게 하니까 사인은 뭐냐? S분의 Q가 되는 겁니다 지금. 코사인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은 C니까 이렇게 되죠. 이건 어떻게 되냐? S분의 P가 됩니다 지금. 탄젠타는 P분의 탄젠타는 이거죠. 탄젠타니까 P분의 Q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요것들을 보시면 Q는 뭐냐? Q는 이 P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P 탄젠트 세타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기본적으로. 코사인 세타는 뭐냐? 피상전력분의 이게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이 그림을 보셔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수식을 풀 때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써주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이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낫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고요. 이제 보시면은 거꾸로 이걸 밑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S는 P-JQ로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P 플러스 JQ에서 컨주게이트를 취한 부분을 마이너스로 이제 처리해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 겁니다. 그림을. 그래서 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여기 S가 되겠죠? 여기가 S가 되고,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 뭐 S1, S2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요거를 이제 책에 있는 그림에서는 여기 세타1, 여기 세타2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요걸 이 책대로 똑같이 해야 되니까 P0에 다시 사실상 개선 전을 대부분 뭐 S1, S2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책에 있는 대로 똑같이 해서 그냥 설명드립니다. 요게 개선 전이고 요게 개선 후고. 왜? 이만큼의 더 설비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냐?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건 고정된 상태에서 얼마를 보내줘야 되냐? 아까 그 면적처럼 얼마를 보내줘야 되냐? 우리가 쓰고 있는 면적은 요거밖에 안 됐는데 얼마만큼 보내줘야 되느냐? 이 전체적인 양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P하고 Q까지 다 합해져 있는 이 S 여기 부분을 보는데 우리가 역률이 지금 Q 성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 때는 요만큼의 S 성분을 P 상전력을 보내줘야 되고 요만큼의 Q 성분만 공급됐을 때는 요만큼의 지금 S만 보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Q 성분이 작았을 때가 더 유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Q 성분을 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 얼마를 공급을 해야 되느냐.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률이라는 게 이 세타거든요. 여기 있는 이 코사인 세타인데 이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Q 성분을 얼마나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이 장의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Q 성분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 손실 점검하거나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를 하거나 전압 강화의 경감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다른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기본 컨셉은 이걸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쉽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3번 유형은 조금씩 어렵게 나오는 거죠. 약간 더 꼬운 문제입니다. 여기 책에 있는 대로 내용을 보시면 P0는 P-JQ는 뭐 P- 탄젠트 세타. 제가 얘기했죠. Q는 P 탄젠트 세타라고. 그래서 여기서 Q를 P 탄젠트 세타로 바꿔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 수식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Q는 P의 탄젠트 세타인데 세타1 마이너스 여기서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로 돼 있다. 탄젠트 세타2로 돼 있다. 왜? 요게 Q란 얘기죠. P 탄젠트 세타 이 부분 전체 부분에서 여기 부분을 빼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전체에서 1번
이게 1번입니다. 요게. 그리고 얘가 2번. 2번을 빼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요만큼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된다. 이걸 갖다 그냥 쓴 겁니다, 그냥, 내용은. 그걸 그냥 보시면 되고, 그걸 변형하면은, 이와 같이 뒤에 수식이 또 나온다고 했습니다. Q는 P의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 여기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여기 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탄젠트 세타니까 이것도 똑같은데 여기는 세타 1이고 될 테고, 여기는 코사인 자승의 세타 2가 되겠죠. 1 마이너스 1. 요 수식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아까 QP 탄젠트 세타를 알았으면은 그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의 루트하고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수식을 풀어줄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이걸 또 풀어 쓰시면 어차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 수식입니다, 그냥. 그걸 그냥 이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수식만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모르시니까 이걸 외우셔야 되겠죠, 일단은. 답안지를 쓰실 때. 왜냐면 역률이 주어지니까. 왜냐면 여기서는 역률밖에 안 주어지니까. 왜냐면 사인하고 탄젠트 세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이걸 계산을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사인이 안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사인만 값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계산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 수식을 외워두시면 이따가 전압강화의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에서 가서 보시면요. 이 수식을 조금 응용을 합니다. 약간 응용을 해가지고 이 코사인 부분을 앞에서 코사인을 넣어가지고 W제를 해가지고 이걸 소거를 하면서 바깥으로 뺐다 넣었다 조금 합니다. 약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외우시지 않으면 이따 가서 막 헷갈립니다. 이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제 14-3. 14-3하고 14-4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념적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14-3하고 14-4는 풀으실 수가 있습니다. 14-5에서는 약간 그 손실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틀려집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4-5 정도를 풀어서 나중에 이제 손실 같은 것도 계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손실은 아까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앞에서. 그 내용이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4-3을 보시면은 삼상부하가 20kW가 있다. 그럼 20kW가 킬로와트니까 이걸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림을. 20kW니까 여기 20kW가 있다. 역률이 60%로 간다. 그럼 역률이 60%니까 이렇게 60%를 이렇게 0.6짜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역률을 0.8로 계산하기 위해서 0.8이라는 건 이게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0.8로 계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콘덴서 용량 요거를 계산해라. 그럼 지금 앞에서 배웠던 이 이론을 갖다가 그대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그림을 그려서 여기서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시각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Q는 P 탄젠트 세타를 해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P 탄젠트 세타 여기에서 이 수식에 대한 수식을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앞에서 배웠던 저기 Q는 30V 자승해서 C를 Y 때하고 델타 결선 때하고 계산하는 수식이 있었죠. 그 수식에 갖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도 좀 혼돈이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BC는 뭐냐? 요게 A씨고 요게 A, B, C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BC 부분은 뭐냐? AC에서 A, B를 빼면은 요 BC 구간이 나온다. 이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1번, 2번, 3번인데 3번은 A-B를 1번-2를 하면은 3번이 나온다. 지금 설명드렸던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20의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3은 이게 14-4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잘 이해 못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20에 보시면은 3분의 4가 있고 마이너스 4분의 3이 있습니다. 요게 요 수식에서 나온 수식인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요거를 지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계산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 값이 딱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계산하다가 말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요 값이 뭐냐면 이 뒤에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가 0.6하고 0.8입니다. 0.8을 0.6으로 올린 거고 얘는 그걸 또 0.6을 0.8로 옮기면은 요게 이 수식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14-4에 있는 이 수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럼 이게 왜 나왔는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요 수식에서 지금 나와서 계산한 값인데 제가 이걸 그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잘 안 나와가지고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 그 밑에 이제 3 곱하기 200이 있고 저쪽에 또 200이 있습니다. 그 200은 뭐냐면 볼테이지입니다, 볼테이지. 200의 자승인데 200의 자승을 해버리면 되는데 앞에도 200을 쓰고 뒤에도 200을 쓰니까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200의 자승입니다. 볼테이지 자승을 앞뒤로 쓴 겁니다. 또 밑에 보시면 3C 해가지고 밑에 200의 자승이 있죠. 그건 볼테이지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그렇게 나오니까 어렵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14-3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해하기 위주로만 이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얘기죠, 직접. 14-4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는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역률 0.8로 60kW짜리가 있는데 역률 0.8로 공급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뭐라고요? 새로운 역률 60으로 40kW짜리예요. 새로운 역률 60으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데 그때 이 부분을 더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 100kW가 되죠. 100kW가 되는데 뭐라고요? 역률은 0.9로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그 부분이 필요하느냐 이거죠. 그럼 기존에 여기 있던 여기에 필요한 무효 전력량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무효 전력량이 있을 거고 여기에 무효 전력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전력을 1번하고 2번을 더한 다음에 3번이 되기 위해서는 1번하고 2번을 더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무효 전력량이고 우리는 이 값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올려주려면 3으로 가기 위해서는 3을 똑같이 빼주면 되죠. 이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하시면 편합니다. 이것도. 얘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책에 있는 내용은 다른 건데 어차피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개념으로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14-5를 보시면은 잠깐 칠판을 지우고 14-5에서는 거기에 이제 역률 개선전하고 개선 후에 대한 전압 강화하고 전력 손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전압 강화 부분은 뒤에도 또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되죠. 얘도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는지. 단거리 송전선로의 전압 강화 해가지고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죠? 수전단에 전한 전압 ER은 전압 강화가 생기죠. 그 전압 강화를 거꾸로 IR에 관련된 전압 강화, IX에 관련된 전압 강화, 그래서 IZ에 대한 전압 강화가 생기고 여기 부분이 수전단에 전한 ES가 된다. 이게 뭐냐? 요게 뭐죠? 요게 부하전류니까 이게 바로 역률이 되죠.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 역률각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줄어들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요 전압 강화가 줄어들죠. 아까 지금 전압 강화가 이만큼 생겼었는데 역률이 이렇게 생겼던 부분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 얘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들게 되면 아까 이만큼 갔던 부분이 이만큼 줄어들 겁니다. 이게 전압 강화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줄어들었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뒤에서 계산식에 보시면 이게 처음에 300V가 나왔었다, 이만큼이. 근데 이게 지금 역률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냐? 150V밖에 안 나오더라. 이걸 수치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우시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구나. 그러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역률 개선 전의 전압 강화 부분은 그냥 여기 있는 수식 그냥 쓰시면 됩니다. V는 뭐라고요? 루트 3에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J 값은 뺐으니까요. 이 뒤에 또 있는데 그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부분은 그 전에 설명드릴 때 단거리 송전선을 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뭐라고요? 너무 작기 때문에 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만 가지고 계산해도 충분하다, 근사값으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실은 P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PL은 3I 자승 R. 그래서
이 I 값하고 그 R 값을 앞에서 구한 값을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여기서 손실을 계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손실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전압이 얼마로 줄었고 손실이 얼마로 줄었다. 그걸 여기서 지금 그 역류 개선 전에 개선 후의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겁니다. 14-6번 이거는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똑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이 부분하고 똑같은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림을 그리시면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뭐냐? 이 Q 성분을 계산하기 위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그 소유 컨덴서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 손실이 얼마나 저감이 됐고, 예? 배전 손실의 저감이라면서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손실이 얼마나 저감이 됐는지, 전압 강화가 얼마나 저감이 됐는지, 그리고 뭐 여유 용량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역류 계산함으로써 1번, 2번, 3번 처음에 키워드 나왔었죠. 그건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기 있는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부하 전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예제 14-6에서는 전체적인 내용만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건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데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여기서 이제 전압 강화를 계산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문제에 주어진 거는 수전실에서 전압. 아까 여기서의 전압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2900V라고. 그럼 우리는 이제 송전단에서 대한 전압을 모릅니다. 요 ES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ES를 모르니까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모르죠. 전압 강화가 일어났는지를. 그래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이 전압 강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전류를 계산하면은 부하 양이 나와있으니까 300kW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300kW라는 걸 이용을 해서 2900V가 걸렸을 때 여기 흐르는 선로 전류는 얼마냐, 여기 흐르는 이 선로 전류는 얼마냐, 그 선로 전류를 계산하면 거기에 대한 R 성분하고 X 성분이 있으니까 여기 IR하고 IX 해가지고 여기 떨어져 있는 이 전압 강화를 계산해서 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압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값을 이용해서 하면 나중에 3050V가 나옵니다. 3050V가 나오면은 이 부분을 이제 역류를 계산하게 되면 이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역류를 계산되면 얘가 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조정이 되니까 이 부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3050V에서 지금 이만큼이 2900V로 떨어졌었는데 2900V가 아닌 조금만 전압 강화가 일어난 그 지점이 얼마냐. 그걸 이제 계산을 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평상시 때는 여기서는 380V가 떨어졌었습니다. 380V가. 아까는 300V가 떨어졌다 150V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380V가 떨어졌는데 역류를 계산하니까 여기서는 230V만 떨어졌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 이런 것만 보시고 전체적인 거 내용만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하면은 뭐 손실은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 필요한 요거 역류를 아까처럼 요 역류를 계산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은 어떻게 되고 손실은 얼마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풀어보십시오.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이 역류 개선에 의한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혼돈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읽어보시면 역률이 개선됨으로써 부하 전류가 감소하게 되어 같은 설비로도 설비 용량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설비 용량이 어떻게 여유가 생기는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을 먼저 그리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여기 보시면은 A가 있고 여기가 E가 있고 여기가 P0가 되고 여기가 P가 됩니다. 요 증가된 이 부분이 P1이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똑같이 그려야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B 지점이 되고 C, D, E가 됩니다. 여기 딱 보시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죠. 여기 지점이 A, 요 지점이 B, 요 지점이 C, 요 지점이 D, 이 지점이 E 해가지고 A, B, C, D, E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렸구나. 그 다음 전체적인 게 P고 그 다음에 여기 P0고 여기 P1이다.
그럼 여기서 전체적인 건 W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W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W0가 될 테고, 여기까지는 W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딱 보고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W는 W대로다. 왜 이 W가 뭐라고요? 여기 가서는, 여기 봐서는, 이게 W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여기 가서는 W0다 이거죠. 왜? 요게 요쪽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W는 W대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거는 세타1이다. 세타2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실 때도 어떤 식으로 딱 유형을 가지고 딱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그림 딱 그려놓고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여기가 안 맞을 테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A점, B점, C점, D점, E점 전체 P, P0, P1 전체 W, W0, W1 여기는 W 값이 요 값이 같으니까 W는 W0라고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세타1, 세타2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요 지점이 이제 F 지점이 여기 하나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F 지점이 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계산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 여기 부분이 조금 헷갈립니다. 요게. 먼저 보시면은 설명을 보시면은 지금 기설 전격능량 W0 요만큼 W0의 변압기를 통해서 부하를 공급하고 있을 때 이대로는 부하에 이 변압기에서 더 이상의 부하를 공급할 수 없다. 지금 기설부하와 같은 역률 W1에서 전력용 콘덴서 Q 값을 병렬로 접속시키고 여기 상에서 보시면은 병렬로 이만큼의 물론 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요 지점까지 가는 부분 요 Q 성분을 이렇게 공급을 해줬더니 이만큼의 Q 성분을 공급을 해줬더니 이렇게 W0가 올라가더라.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요만큼의 P1 값을 더 공급을 해줄 수 있다 이건데 요걸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있었을 때 역률 세타1에서는 이 세타1에서는 공급을 해줄 수 있는 P0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 W0는 여기였죠. 근데 그 전까지 여기서 봤던 거는 항상 똑같은 P0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P0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역률을 올렸을 때 얼만큼 S를 줄여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관점에서 봤다 그러면 지금은 P를 늘려주는 겁니다. P를. 왜냐면 우리는 P가 고정이 되는데 P를 더 쓰고 싶은 겁니다. P를 더 쓰고 싶은데 어떻게 됐냐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간 상태에서 이거 지금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 S는 똑같은 상태에서 P를 더 쓰고 싶다. 근데 이것만 올려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얘가 똑같은 상태에서. 올려주면은 어떻게 되죠? S값만 줄여주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Q성분을 요때는 요 상에서만 보는 Q성분이고 거기에 다른 이만큼의 요거를 이제 확대 해석해가지고 여기서 요 지점이 아니라 요 지점까지 가서 요만큼의 조금 더 많은 그 Q성분을 공급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P1만큼을 더 써줄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걸 하는 게 케이스를 알고 계시면 여기서는 거기에 응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요만큼이 지금 숨겨져 있거든요. 이만큼이 없는 부분이. 왜냐면 우리는 생각했을 때 요게 올렸으니까 요걸 자꾸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을. 근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풀어가면은 이해가 되는데 자꾸 이게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헷갈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봤던 Q는 P 탄젠트 세타라는 Q는 그 P 탄젠트 세타라는 이 수식을 가지고 쓰시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세타 1 마이너스 1분의 1 여기 1이 바깥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요거는 외워주시라고 그랬죠. 요게 요 안에 들어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걸 이제 정확하게 요 수식과 요 수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확실히 전날 무리를 하면은 힘드네. 지금 어제 포항을 갔다가 밤에 와가지고 지금 아침에 제가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차 타고 온 날은 저도 항상 힘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은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 그림은 이제 이해를 하셨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뭐다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제 이걸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 되는데요. Q는 뭐냐? 여기 있는 이 Q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C2에서 D를 빼주면 Q가 되겠죠? 그게 나온 겁니다. Q는
여기 나오는 것이 C를 상태에서 D2를 빼주면은 그게 뭐다? CD가 되죠. 이게 CD가 된다. 이 내용이 지금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하는데 뭐다?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된다.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그 식이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는 또 어떻게 되죠? P를 W S는 여기서 P를 이제 W0 코사인 세타로 썼네요, 지금. 요거는 W0의 코사인 세타 2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입니다. 뒤에는 이 수식은 똑같죠? 이 P 부분만 요거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왜? 요 P는 뭐죠? 요게 지금 W0라면서요, 요게 W0. P는 이 W0의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P 값이 나오죠? 그걸 쓴 겁니다, 지금 요게. 요 수식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이 수식만 보시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그럼 W0 코사인 세타는 여기 W0 부분을 같다라고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 W0가 왜냐면 1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가면 이 원주상에서 있는 그 부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됐고, 요거를 이제 나눠서 쓰기 위해서 똑같이 쓰시면은 W0의 코사인 세타 2가 됐고, 이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를 나눌 때 어떻게 한다고요? 루트를 씌운 다음에 코사인 세타 1의 자승이죠. 자승 세타 1의 1 마이너스 1 하고 또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코사인 자승 세타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 수식이 14-12까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요걸 변환한 겁니다. 요 뒷부분은. 어떻게 변했냐. W0의 코사인,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다 써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타 2고, 요 앞부분은 그대로 놔뒀고, 코사인 자승 세타 1 분의 1 마이너스 1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변환했다고? 루트를 바깥으로 뺀 겁니다. 이 밑에 것만.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1이 되겠죠. 루트를 바깥으로 뺐으니까 요게 1이 있었으니까 1이 있고 요 마이너스 1 부분은 어떻게 되냐. 코사인 자승 세타 2분의 코사인 자승 세타 2가 1이었지 않습니까? 이 코사인 자승 세타 2 여기 부분을 바깥으로 뺀 거니까 요 밑에 부분은 코사인 자승 세타 2가 되고 이 윗부분은 요 밑에 코사인 자승 세타 2의 루트를 뺐으니까 얘는 코사인의 세타 2가 되겠죠. 자승을 루트를 뺐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걸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지금. 거기 상태에서 이 코사인 세타2를 또 여기서 지금 이 세타2가 있지 않습니까? 세타2가 있고. 그걸 이제 소거를 해가면서 없애는,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Q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W0를 또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W0를. 14-13 가면. 이거 W0로 나눠졌으니까 이게 또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코사인 세타2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14-13을 보면은. 앞에는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루트에 코사인 자승 세타 1분의 1 마이너스 1 똑같죠. 근데 여기는 뭐 어떻게 되죠? 이 세타2를 앞에서 지금 나누면서 여기서 소거가 됐으니까 얘도 지금 소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빠졌으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다음부터는 쓰는 건 요거 하나만 지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건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또 뒤로 넘어가는 부분도 또 똑같습니다. P0는, 요 P0는 어디라고요? 여기 W0에 코사인 세타 1이 되죠. 그러니까 P0는 W0의 코사인 세타 1이 되니까. 그걸 이제 여기다 또 나누는 겁니다. 여기다가 아까 W를 제거를 했었는데, 여기 나눈 게 이 값이었죠? 요 값에다가 다시 P0를 나누게 되면은, 여기서 또 나눠지니까 이걸 또 W0로 나눠진 거를 또 코사인 세타 1으로 또 나눠줘야 되겠죠? 보시면 이제 14-14에서 가장 큰 부분은 맨 앞에 보시면은 여기 코사인 세타 1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부분은 나눠진 거고, 이 뒷부분에 여기 돼 있던 부분은 여기 없었는데 여기 또 코사인 세타 1이 또 나눠졌습니다. 왜? 요 수식에서 이게 들어가니까 여기 부분에 나눠지고 여기 부분에 나눠져야 되겠죠. 요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거하고 14-13하고 14-14의 차이점은
코사인 세타1하고 코사인 세타1이 여기 들어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쓰시면은 이와 같이 공급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4-7하고 14-8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는 지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 수식이 전개되는 과정을 아까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4-2의 4, 역률 개선에 의한 전압강화 경감 부분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1시간이 됐나요? 아까 40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50분이니까 그 세 번째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손실의 저감, 전압 강화의 경감, 그리고 전압 강화의 경감은 세 번째였고, 두 번째가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 이제 마지막 번인 이제 전압 강화의 경감 부분입니다. 그 전압 강화 경감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300V에서 150V로 떨어지고 380에서 230V로 떨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예? 부하 역률이 이만큼이었을 때는. 근데 부하 역률이 바뀌어서 전류는 똑같은데 부하 역률이 바뀌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하 역률이 바뀌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전압 강화가 이만큼 경감이 됐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만큼으로 경감이 됐다. 그 내용을 여기서 또 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아까는 제가 벡터도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벡터도가 아닌 수식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QC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여기 있는 델타 E를 계산하면 전압 강화는 이게 25점짜리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압 강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I의 R의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1이다. 근데 IR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보시면 아니까, 그 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PR로 나오고 ER로 나눠지는 부분, PR에 뭐 QX 해가지고 나중에 곱해지는데, 그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환산을 해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PR분의 뭐 V자승분의 QX 해가지고, 전압의 변동은 이 P값보다는 이 Q값에 의해서 더 민감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그 유도하는 수식이 25점짜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점짜리나 25점짜리. 그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강화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큰 앞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상관없고, 548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드리면은 이게 약간 요금 제도가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더 강화가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54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제도는 고객의 역률을 90%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매 1%에 대해서 기본요금의 1%를 추가하고 90%를 초과하는 경우는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5%까지 1%에 대해서 기본요금의 1%를 감액하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가 역률이 1입니다. 역률이 1인데 아까처럼 어떻게 그래? 역률이 0.9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면 역률이 0.85까지 떨어지는 마다 1%다. 예를 들어 0.89였다. 그럼 1%가 떨어졌죠. 그럼 1%를 더 내라. 추가를 한 겁니다, 지금. 근데 0.9에서 0.91이 됐다, 이렇게. 0.91이 됐다. 1% 올라갔죠. 1%를 감액을 해준다, 기본요금은. 그걸 어디까지 하냐? 0.95까지만 해준다. 0.96이라도 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5%만, 또 여기서 여기까지 5%만 이렇게 가감을 했다는 얘기죠. 85% 이하에 대해서는 저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만 해주는 거죠. 플러스를 5%를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를 해주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올라가는 부분에 페널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 진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80%인가? 90%인가? 그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페널티가 또 생겼습니다. 이거를 진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이런 부분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만약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주신다든가 그러면 좀 더 전달하기가 편하니까 여기 부분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올 5월달인가 6월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사실 수영가 측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역률만 생각을 했었지 진상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안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전에서 이제 진상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상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라고요?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아까 얘기했던 5-8에서 뭐가 있었죠? 페란티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 현상, 자기 여자 현상. 근데 이 발전기 자기 여자보다는 이 페란티 현상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페란티 현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죠? 션트 리액터를 투입을 하죠. 션트 리액터를 투입하는 용량들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수용가 측이 이런 부분을 올라가지 못하게끔 제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전까지는 고려를 안 하다가.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원 품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주파에 대해서도 수용가 측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고주파에 대한 것들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압에 대한 3%, 1.5%, 전압이 66kV 이하까지는 전압 THD를 3%로만 제한을 한다. 154까지는 1.5%를 제한한다. 이런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다 만족을 합니다. 전압이 왜곡률이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만약 여기다 전류 왜곡률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한전 쪽에서 배전선로에 대해서는 전류 고주파 외역률을 표준으로 잡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부하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그 기준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그래서 잣대를 정확하게 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아까 얘기했던 IEEE 오일구에 대한 기준도 그냥 범용적으로 그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법적인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제 14-9 부분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역률이 75%에서 90%로 개선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을 저감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뭐 킬로와트당 얼마냐. 시간은 양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4-9 같은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14-10 같은 경우는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Q에 대한 용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4- 콘덴서 설치 장소의 선정 같은 거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A에 설치하는 경우, B에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 C에 설치하는 경우, D에 설치하는 경우, E에 설치하는 경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말단에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더 좋아진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들이 보수 점검하기도 힘들어지고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페이지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그 면적으로 설명드렸죠. 이렇게 S가 있으면은 이쪽에 P가 들어가고 이쪽에 Q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 가장 설치를 하냐 551페이지에 보시면 비교적 대용량의 부하에 직결을 한다. 소용량의 부하의 집합장소에는 묶어서 일괄로 설치를 한다. 종합적인 부하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수전 측 고압모선을 설치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부하 변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콘덴서 용량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한 200이나 300kV별로 해가지고 쪼갭니다. 뱅크를. 예를 들어 지금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변압기 용량이 크다. 그러면 콘덴서 뱅크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뱅크화 해가지고 요거를 APFR로 해가지고 APFR 뭐냐? 오토매틱 파워 팩터 레귤레이터 뭐냐? 자동적으로 역률을 조정해 주는 거다. 그래서 자동 역률 조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이제 원어를 좀 더 알아주시면은 이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여기 사이리스터 제어가 있어 여기 이제 메인 단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전단일 수도 있고 후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역류를 보는 겁니다. 그냥 역류를 봐가지고 얘가 0.9로 세팅이 돼 있다. 0.95로 세팅이 돼 있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 0.95까지 올릴 수 있는 그 Q 성분을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얘가 계산해서 몇 개를 투입할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시그널을. 그래서 여기서 계산에 컨트롤러가 있는 겁니다. 컨트롤러에서 아 지금 역률이 500짜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200짜리가 있다. 200짜리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약간 과보상은 되겠죠. 1번 투입, 2번 투입, 3번 투입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그러다 용량이 이제 역률이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면 이제 필요한 역률을 그 컨트롤러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아 역률이 너무 많다. 내가 필요한 건 400인데 지금 600에 공급되고 있다. 그럼 하나를 죽여도 되겠죠? 그럼 죽이는 시그널을 보내줘서 이렇게 죽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부분들이 더 늘어났다. 근데 이걸 이제 메인반에 사는 부분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분기반에서 쓰는 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틀려지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컨트롤러가 중요한 겁니다. 다. 이 설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역률 개선용이라면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고압인데 저압용 같은 건 어떻게 했냐? 저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500. 500에서 이거 표를 이렇게 쓰는 게 나아요. 500에서 2000. 2000. 이거는 용량이다. KVA, 변압기 KVA. 거기에 설치하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용량. 몇 프로 정도 하냐?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을 때는 5%, 4%, 3%. 2000kV짜리 3%면 어떻게 되죠? 60kVAR인데 콘덴서는 뭐라고? 그냥 KVA로 그냥 쓴다라고 했죠. 고압용 콘덴서는. 근데 저압용은 60kVA라는데 이거는 실제 마이크로 패럿입니다. 이거는 4%면은 예를 들어 1000짜리다. 중간이니까 1000짜리는 40kVA, 500짜리는 25kVA. 용량이 작으니까 작은 만큼 조금 더 그 손실이 많이 발생하니까 얘를 좀 더 키워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아까 역률 계산용 콘덴서는 이런 거고 변압기에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고압 측에 설치하는 콘덴서고 고압 측이다 보니까 용량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썼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하냐? 여기다 리액터를 이렇게 답니다. 리액터를 몇 프로를 답냐? 아까 이제 고주파에서 다 설명은 안 드렸지만 5고주파는 어떻게 된다고요? 5의 자성분의 1이라면서요. C성분이 4성으로 가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25분의 1이니까 얘는 0.04가 나옵니다. 아, 4%짜리 리액터를 여기다 달면은 여기다 4%짜리 리액터를 달면은 L과 C가 있을 텐데 얘가 0.04인데 얘도 4%짜리 달면 얘하고 얘가 공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공진이. 그러니까 4%짜리를 피해라. 공진이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4%보다 큰 6%짜리를 달아라. 그래서 여기다 다는 리액터를 6%짜리를 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3고주파는 어떻게 될까요? 3의 자성분의 1. 그러면 이게 9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0.11입니다. 이거보다 항상 플러스 2를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2를 하면 어떻게 되죠? 13%짜리를 달아라. 13%. 얘는 6%를 달았으면 얘는 13%. 그러니까 13%보다 달려있다 그러면 그냥 3고주파 억제형으로 다른 겁니다. 항상 유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량성으로 만들면 나중에 공진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도성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 자꾸 이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낮춰놓으면은, 용량성으로 되면 얘가 자꾸 커지는데, 나중에 이 공진점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만나게 되니까 아예 그렇게 크게 설정을 해놓으면 공진점보다 위에 설정을 해놓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공진점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도성으로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얘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또 있습니다. 이게 Q성분은 뭐라고요? Q는 3CV 자성이라고요. Q값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근데 문제는 전압이 틀려집니다. 요 전압이. 이거는 이제 시험하고는 좀 틀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전압이 어떻게 되냐. 리액터를 달게 되면요. 1 예를 들어 6%짜리 쓰게 되면 1-0.06 자성분의 1, 6%짜리니까 이렇게 가시면 1.06배의 전압이 상승이 합니다. 얘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0.11의 자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1.11배 정도 전압이 상승이 됩니다. 왜? 리액터를 그만큼 달았으니까, 거기서, 여기 리액터를 달았으니까 여기만큼의 지금 전압이 더 걸려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내가 이만큼 전체적인 전압을 걸기 위해서는 여기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원하는 전압보다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화를 더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전체적인 전압은 늘어나는 겁니다, 이만큼. 왜냐면 내가 쓰는 전압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전압 강화가 생겼으니까 그것만큼을 더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1.06배의 전압이 여기 양단에 다 걸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콘덴서에. 그럼 콘덴서는 뭐라고요? Q는 30의 자승인데 이 V 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Q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왜냐면 콘덴서의 외부에 보시면은 300kV에 딱 정해져 있죠. 예?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C성분이 필요한데, 정전용량이 필요한데, 전압이 여기 380V 기준의 전압이 걸려있을 때 300kV였는데, 전압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400kV로. 400V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사실상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 한 100마이크로 페롯 정도의 예? C성분이 필요했었다 그러면 이게 전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값이, 이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이 값이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이 전압이 올라가면서 얘는 실질적으로 한 80 마이크로 페롯밖에는 정전용량을 공급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류 개선이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는 나중에 고주파 필터를 달게 되면은 이 전격을 더 키워서 써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이 부분을 키워서 써주셔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다 이것만 달면 되겠지 하고 또 달아놓고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돼가지고 이런 것들도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실무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를 쓰시거나 아니면 혹시 면접을 보실 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실 때 어차피 자격증 따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실무를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더 응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론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무에 가서 보시면 이런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다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는데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전력 손실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